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2025년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분들 정부 지원금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내년 정부 예산 상황이 그리 동이 녹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려 86조 원 규모라고 하죠. 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예산이 소위 딥테크, 그러니까 좀 첨단 기술 기반 산업 같은 특정 분야로 확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밀키트 제조나 아니면 포장재 생산 같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기업들은 자금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요. 네, 그 지점을 많은 대표님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계시죠. 자료에서도 그런 예산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들이 또 다른 면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수출 바우처랑 혁신 바우처. 여기에 의외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산은 줄어든다는데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 말하는 의외의 기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데 첫째는 과거의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아예 없어도요. 네. 실적이 없어도요? 네, 약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 규모의 무상자금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둘째는 보통 이제 매출 한 100억 원은 넘어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혁신 바우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 아시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재정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기업에게 오히려 선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역전 전략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들의 핵심 주장을 보면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또 과거 실적이나 현재 재정 상태 때문에 우린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했던 그 수출 바우처나 혁신 바우처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데 혹시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지원금 받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나 위험 부담이 크거나 하진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면의 위험성. 이걸 자료에서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성이요. 네. 지원금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 그렇죠. 보통 정부 사업들이 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서류 작성에 실수가 있다거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원금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요. 네, 전액 환수요? 네, 거기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 그러니까 벌금 같은 추가 부담금이 붙을 수 있고요. 5배나요? 와. 심지어는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혜택도 크지만 진짜 위험 부담도 상당하네요. 이게 단순히 서류 실수라고 가볍게 볼 게 아니군요. 네. 게다가 자료에서 타이밍, 그러니까 시기적인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서 보통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연말 연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한 3개월 정도? 이 기간이 지원 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개월이 골든타임이다. 네. 그리고 또 이 복잡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려면 그 데이터 분석 같은 걸 기반으로 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점도 시사하고 있고요. 자료 보니까 미팅이나 내방 상담 아니면 직접 현장 방문 같은 여러 방식의 컨설팅 형태도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2025년 정부 지원금 확보 환경, 이게 전반적으로는 좀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의외로 수출 바우처나 혁신 바우처처럼 기존의 어떤 통념을 깨는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적이다. 이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들은 당장의 지원금 확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딥테크 같은 특정 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이 큰 흐름 자체가 여러분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혹은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데 어떤 힌트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지원금 자체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 사업의 미래를 고민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금 확보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정보 정책의 큰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